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사후 이각과 곽사와 함께 장안으로 진격한 이몽입니다. 이몽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이몽은 동탁 휘하의 장수입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자 서영과 함께 손경과 싸웠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게 암살되자 이각과 곽사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장안을 함락했습니다. 왕윤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뒤 무궁중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195년 이각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맹달의 반란을 사마이에게 알린 이보입니다. 이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는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228년 맹달이 총나라로 돌아갈 생각으로 상영에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알고 사마이에게 알렸습니다. 사마이가 상영으로 달려와 공격하자 신을, 신탐, 등연 등과 함께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장원에서 제갈량의 유언을 들은 이복입니다. 이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선덕입니다.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서충국 현장, 성도연령을 역임했습니다. 221년 유비가 황제에 즉위한 후 파서태수, 양의장군, 상서복야 등을 지냈습니다. 234년 북벌에 나선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병에 걸리자 유선의 명령을 받고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장환을 후임으로 하고 그 뒤를 비위가 있게 하라는 유언을 들었습니다. 238년 장환이 한중으로 출정할 때 전감군 겸 사마로 출진했지만 급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연주 탈취 후 연주로 온 이건을 살해한 이봉입니다. 이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이봉은 여포 휘하의 장수입니다. 194년 조조가 서주 공략에 나선 사이 여포가 조조의 근거지인 연주를 차지했습니다. 이봉은 설랑과 함께 조조의 명령으로 연주로 온 이건을 포섭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했습니다. 195년 설랑과 함께 거야를 지키던 중 이건의 아들인 이정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포기된 업으로 잠입해 협공을 시도한 이부입니다. 이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헌입니다. 이부는 원상 휘하의 신하입니다. 204년 원담 정벌을 위해 원상과 함께 평원으로 원정을 떠났지만 업이 조조에게 포위당하자 함께 돌아왔습니다. 성 안으로 잠입해 신배와 만나 안팎으로 협공하기로 했지만 끝내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조조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중산으로 도망친 원상과 연락이 끊겼고 결국 원담에게 항복했습니다. 205년 원담이 조조에게 토벌되면서 조조를 따랐습니다. 이후 해연장, 사례교위를 거쳐 양평태수 재임 중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남중 정벌 때 성도의 내정을 담당한 이소입니다. 이소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영남입니다. 214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후 익주의 서자부종사에 임명됐습니다. 224년 제갈량이 두미를 등용하기 위해 보낸 글에서 강효를 칭찬하며 함께 언급됐습니다. 225년 제갈량이 남중 정벌에 나설 때 시중종사에 임명돼 성도의 내정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여포와 함께 동탁을 암살한 이숙입니다.
이숙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192년 기도위로 있던 중 왕은 여포와 함께 동탁 암살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거사 당일 군사들을 수비병 복장을 입히고 북영문으로 들어서는 동탁을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죽지 않자 여포와 함께 살해했습니다. 이후 서면에 주둔하고 있던 동탁의 사위 우보를 공격했지만 패배했고 여포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이가 위중하다고 보고해 조상의 실각을 부추긴 이승입니다. 이승은 서기 201년 출생해 서기 249년 사망했습니다. 이승은 위나라의 신료입니다. 그는 조예에게 미움을 받아 벼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예 사후 조상이 집권하면서 낙양령에 임명됐습니다. 244년 조상을 부추겨 흥세 전투를 치르게 했습니다. 248년 형주자사에 임명된 후 사마이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마이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상에게 사마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듬해 고평등 사변으로 사마이가 집권하자 조상이 제거될 때 함께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안을 탈출한 헌제의 추격군을 대파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백파적의 우두머리입니다. 195년 헌제가 장안을 탈출해 동쪽으로 향하던 중 습격을 한 이각, 곽사, 장제의 추격군을 대파했습니다. 이 공으로 헌제로부터 장군직과 가절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헌제 일행의 어느 편에서 낙양으로 길을 떠나자 하동에 잔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북벌에서 회군한 책임을 제갈량에게 떠넘기려다 유배된 이엄입니다. 이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정방입니다. 이엄은 유표 휘하에 있었지만 조조의 남진을 피해 익주로 향해 유장에게 의탁했습니다. 213년 유비의 공격을 막았지만 끝내 투항했습니다. 이듬해 유비가 익주를 점령하자 건의태수 및 흥업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2년 유비로부터 제갈량과 함께 탁구 대신으로 징옥됐습니다. 230년 표기장군까지 올랐습니다. 231년 북벌에 나선 제갈량에게 군량 문제를 이유로 회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갈량이 실제 회군하자 철군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해 제갈량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이 밝혀지며 파면되고 자동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의 명령으로 소재를 독살한 이유입니다. 이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우입니다. 이유는 동탁 휘하의 신하입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자 동탁의 명령으로 소재를 독살했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게 암살된 후 장안을 점령한 이각에 의해 시중에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헌제는 소재를 독살했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형주 공방전과 이릉대전에서 활약한 이의입니다. 이의는 서기 187년 출생해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이의는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219년 총나라와의 형주 공방전 때 사정과 함께 수군 3,000명으로 형주를 공격해 전공을 세웠습니다. 221년 또 다시 형주를 공격한 풍습과 오반에게는 대패했습니다. 이듬해 육손이 이릉대전에서 총나라를 대파하자 유어와 함께 남산에서 주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사신으로 가 손권을 감탄하게 만든 이적입니다.
이적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기백입니다. 원래 유표 휘하에 있었지만 유표 사후 유비를 따랐습니다. 214년 익주 평정 후 좌장군종 사중랑에 임명됐습니다. 오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사자로서의 기지와 웅변으로 성권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귀국해서는 송원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총나라의 법률인 촉과를 제정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대군을 장묘와 함께 격퇴한 이전입니다. 이전은 서기 174년 출생해 서기 21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만성입니다. 이전은 조조 휘하의 장수입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는 곡물과 비단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후 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02년 원담, 원상과 처음으로 벌인 여양 전투에서는 군량 수송을 방해하는 위군 태수 고본을 격파했습니다. 203년 방망파 전투에서는 유비를 추격하다 매복에 걸린 하우돈을 구출해냈습니다. 206년 악진과 함께 해적관승을 토벌해 8호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15년 선권이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합비를 포위하자 장묘와 함께 격퇴했습니다. 이듬해 36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한중왕 즉위를 청하는 표문을 작성한 이조입니다. 이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위남입니다. 이조는 총나라의 신료입니다. 그는 인공연령을 지내다가 별과종서가 됐습니다. 조조가 위왕에 취임하자 유비에게 한중왕에 즉위할 것을 청하는 표문을 작성했습니다. 222년 일릉대전에서 유비를 수행하다 영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수 토벌전에서 위기에 빠진 조조를 구출한 이통입니다. 이통은 서기 168년 출생해 서기 21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달입니다. 그는 고향인 평춘현에서 의병을 일으켜 황건적을 물리쳤습니다. 196년 무리를 이끌고 조조에게 의탁해 지미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198년 장수 토벌전에서 위기에 빠진 조조를 구출해내며 양안도위에 임명됐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당시 원소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연함을 지켜내 명함태수에 올랐습니다. 209년 적벽대전 대패 후 퇴각하던 중 강릉에 고립된 조인을 구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아버지의 허물에도 태수까지 오른 이풍입니다. 이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풍은 총나라 장수 이엄의 아들입니다. 230년 이엄이 위나라의 조진을 막기 위해 한중으로 출진했을 때 강주 도독군에 임명됐습니다. 231년 이엄이 제갈량을 우매한 일로 파면되고 유배되자 종사중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장안과 함께 승성부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훗날 주제태수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사를 제거하려다 계획이 누설돼 죽음을 맞은 이풍입니다. 이풍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안국입니다. 이풍은 위나라의 관료입니다. 조의 제위 시절 황물랑, 정기도의, 특사중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방이 즉위하자 영명태복에 임명됐습니다. 정시 연간에는 시중상서복야로 승진했습니다. 252년 사마이가 사망하자 붕서령에 올랐습니다. 254년 사마사 제거 계획을 꾸몄지만
사전에 발각돼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술 도주 후 조조군과 싸우다 죽음을 맞은 이풍입니다. 이풍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이풍은 원술 휘하의 장수입니다. 197년 원술이 조조의 영지인 진을 공격했지만 조조가 직접 응징에 나섰다는 소식에 도망쳤습니다. 이에 장훈, 교유, 양강, 악취와 함께 수춘해서 조조군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패배했고 우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가 유비에게 투항하도록 설득한 이회입니다. 이회는 서기 175년 출생해 서기 23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덕왕입니다. 이회는 유비가 이주를 공격할 때 합류했습니다. 이후 한중에 있는 마초를 항복시킨 공을 인정받아 성도 점령 후 공조서자주부에 임명됐습니다. 221년 내강도독 등방이 죽자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교주자사도 겸했습니다. 223년 제갈량의 남중정벌에 참전해 이민족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안한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갈량 사후 반란이 재발했지만 직접 출진해 토벌했습니다. 229년 교주가 오나라에 종속되며 교주자사에서 해임되고 건명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둔전제를 시행해 조조군을 강화시킨 임준입니다. 임준은 서기 165년 출생해 서기 20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달입니다. 임준은 조조 휘하의 장수입니다. 196년 전농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둔전제를 시행해 조조 진영의 군사, 정치적 강화에 공헌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는 보급부대의 수비를 강화함으로써 원소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이 공이 인정돼 장수교위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태평도 신도들로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장각입니다. 장각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4년 사망했습니다. 영제 제위 기간 태평도를 창시하고 스스로 청공장군이라 칭했습니다. 184년 태평도 신도들을 바탕으로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북중랑장 노식에게 연패하고 광종에서 관군에게 포위됐습니다. 하지만 노식이 벼슬에서 쫓겨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후 동탁이 임명됐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또다시 황보순과 교체됐고 황보순군과 맞서다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주유를 귀순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한 장간입니다. 장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익입니다. 장간은 회남 일대에서 제주와 말솜씨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209년 조조의 명령을 받고 주유의 귀순을 설득하기 위해 오나라로 갔습니다. 주유가 진영 내부를 샅샅이 보여준 뒤 섬권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간은 조조에게 돌아가 주유를 설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아버지를 죽인 장계입니다. 장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계는 서주목 도겸의 휘하 장수입니다. 194년 도겸의 명령으로 조조의 부친 조승이 난야로 피신할 때 호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져온 엄청난 재물들을 탐내 태산 인근에서 조승 일가를 죽이고 회남으로 달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새 나라를 세우겠다며
궐기에 황제까지 참칭한 장거입니다. 장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87년 새 나라를 세우자는 장순의 설득에 넘어가 오한의 구력거와 함께 궐기했습니다. 이때 청주, 서주, 유주, 기주 등 4곳을 공격해 많은 백성들을 도륙했습니다. 천자를 자칭하며 한나라의 천자에게 제위에서 물러나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구력거가 유주목 유우의 회유에 넘어가자 장순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에게 맞서는 것을 반대한 장갱입니다. 장갱은 서기 153년 출생해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강입니다. 낙양에서 유학할 때 대장군 하진, 태위 주준, 사공 순상에게 초빙을 받았지만 출사하지 않았습니다. 195년 수차례 찾아온 손책에게 등용됐습니다. 199년 손책의 명령으로 조조에게 사자로 파견됐습니다. 허창에 머무르다 손책이 사망하고 손권이 뒤를 잇자 귀국했습니다. 208년 유비와 함께 조조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손권에게 수도를 회계에서 말릉으로 옮길 것을 건의했습니다. 211년 천도 후 손권의 가솔들을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여양전투에서 마등으로부터 원군을 받아낸 장기입니다. 장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는 위나라의 신료입니다. 202년 조조와 원상이 맞붙은 여양전투에서는 마등으로부터 1만 명의 원군을 받아냈습니다. 206년 병주자사 고관이 반기를 들자 종유와 함께 공격해 격퇴했습니다. 211년 마초와 한수가 반기를 들자 화엄에서 마초를 무찔렀습니다. 위나라가 건국된 후 상서, 옹주자사를 역임했습니다. 조비가 즉위한 후 양주자사로서 이민족들의 반란을 토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희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한 장남입니다. 장남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원소의 차남 원희를 따랐습니다. 205년 초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원희를 축출했습니다. 이후 조조에게 항복해 탁군태수에 임명되고 열후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비를 암살하고 오나라로 도망친 장달입니다. 장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달은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222년 이릉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장비에게 앙심을 품고 범강과 함께 장비를 살해하고 오나라로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보숭의 공격으로 전사한 장량입니다. 장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4년 사망했습니다. 장량은 황건적의 우두머리 장각의 둘째 동생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 당시 인공장군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관군의 공격으로 광종까지 내몰렸지만 첫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황보숭의 기습을 받아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언사후 함중에서 독립한 장로입니다. 장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기입니다. 장로는 오두미도의 3대 장천사입니다. 따르던 익주목 유원이 사망하고 유장이 뒤를 잇자 한중에서 독립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옥새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했지만 연포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215년 조조가 한중을 침공하자 동생 장위와 연포의 의견에 따라 끝까지 항전했지만
끝내 항복했습니다. 항복 후 진남 장군에 임명되고 낭중후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귀순한 후 전쟁터에서 맹활약한 장녀입니다. 장녀는 서기 169년 출생해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헌입니다. 199년 모시던 여포가 조조에게 토벌되자 귀순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중 관우와 함께 백마를 기습해할 양을 토벌했습니다. 215년 압진, 이정과 함께 수비하고 있던 합비를 침공한 송권의 대군을 격퇴했습니다. 217년 유수부 전투에서 장패와 함께 선봉에 섰습니다. 220년 조비가 위왕에 오르자 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하우돈 등과 함께 거소를 지켰습니다. 222년 조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 정벌에 나서자 병을 앓는 중에도 참전의 여범을 격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여포와 함께 연주를 탈취했지만 조조에게 패배한 장막입니다. 장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맹탁입니다. 190년 진류태수로 재임하던 중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습니다. 대립하는 원소로부터 암살될 위기가 있었지만 조조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194년 조조가 서주목 도겸을 정벌하러 간 사이 진궁의 설득으로 여포를 내세워 연주를 탈취했습니다. 급하게 회군한 조조와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이후 여포를 따라 서주의 유비에게 의탁했습니다. 하지만 원술에게 원군을 부탁하러 가던 중 부하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신상사를 자초하며 황건적의 난에 호응한 장만성입니다. 장만성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4년 사망했습니다. 184년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자 신상사를 자초하며 호응했습니다. 그는 황건적을 이끌고 남양태수 조공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남양에 주둔하던 중 새롭게 임명된 남양태수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탄과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마소에게 항복한 장반입니다. 장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55년 관구검과 문음이 수춘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제갈탄의 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반란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오나라 군대를 추격해 유찬 등을 죽였습니다. 257년 제갈탄이 수춘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동참했지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사마소에게 항복했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오나라 토벌전에 참전해 장제, 심영, 손진을 격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와 조비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장범입니다. 장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의입니다. 장범은 동탁의 폭정에 동생 장승과 함께 양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원술과 조조의 초빙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208년 적벽대전에서 패배하고 귀환하는 조조를 만난 뒤 의량 및 참성상군사로 출사했습니다. 이후 조조가 원정을 나갈 때마다 조비와 함께 허창을 지켰습니다. 장범은 조조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조비에게도 예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군의 끝까지 항전한 황건적 2인자 장보입니다. 장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4년 사망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장각의 첫째 동생입니다. 장보는 거병 후 스스로 지공장군이라고 칭했습니다.
관군의 공격을 받아 광종에서 장각이 병사하고 동생 장량이 패사한 가운데서도 황보숭에게 항전하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에 대한 복수를 앞두고 부하들에게 암살된 장비입니다. 장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익덕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유비, 관우와 함께 의병을 모집해 거병했습니다. 196년 서주목으로 있던 유비가 원수를 공격하러 갔을 때 합의를 수비했지만 여포의 공격을 받아 패주했습니다. 199년 조조와 함께 여포를 격퇴하고 서주에 재입성했습니다. 200년 유비가 조조 암살 계획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빌미로 공격해온 조조에게 패배해 원소에게 의탁했습니다. 이후 형주의 유표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208년 조조가 형주를 향해 남진하자 도망쳤고 당양의 장판에서 다리를 끊어 조조군의 추격을 막아냈습니다. 적벽대전 후에는 정무장군, 남군 태수를 지냈습니다. 212년 유비가 익주의 유장과 전면전을 벌일 때 제갈량, 조웅과 형주에서부터 각 9년을 함락해 성도로 합세했습니다. 이 공으로 많은 재물을 받고 파서태수까지 겸했습니다. 215년 조조에게 한중이 넘어간 후 파서군 주민을 한중으로 옮기려고 하는 장합을 격퇴했습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1년 유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허기장군 및 사례교위에 올랐습니다. 유비가 관우를 죽인 오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이릉대전을 일으키자 낭중에서 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강주에서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 부하인 범강과 장달에게 암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선의 항복 소식에 종회에게 투항한 장빈입니다. 장빈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장빈은 총나라의 신료입니다. 그는 장환의 장남입니다. 246년 수무장군 및 한성호군에 임명됐습니다. 258년 강유의 권유로 5,000명의 병력으로 한성을 수비했습니다. 263년 총나라 정벌군으로 나선 위나라 순계에게 한성이 포위됐을 때 적장 종회와 편지를 나누며 교분을 쌓았습니다. 유선이 항복하자 종회를 따라 성도로 갔지만 이듬해 종회가 일으킨 반란 때 동생 장현과 함께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의 총나라 정벌군과 싸우지도 않고 투항한 장서입니다. 장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서는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는 무흥독이 있었지만 좌천되며 양평관을 수비하는 부청을 도왔습니다. 263년 종회가 총나라 정벌을 위해 호열을 보내 양평관의 입구인 광구를 공격하자 부첨에게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장서는 부첨을 든 채 홀로 출진해 은평에서 호열을 만나자마자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 이후 수년간 유표에게 맞선 장선입니다. 장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선은 영릉과 계양의 현장으로 있으면서 민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성격 탓에 유표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당시 유표가 원소와 힘을 합쳐 조조를 치려고 하자 조조를 따라야 한다는 환계의 권유에 따라 장서와 인근 3군을 이끌고 유표와 대적했습니다. 수년간 유표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끝내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의 부탁을 받고 송건을 끝까지 보좌한 장소입니다. 장소는 서기 156년 출생해 서기 23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포입니다. 장소는 주유의 추천으로 선책에게 등용됐습니다.
선책이 원술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 절교 경문을 작성했습니다. 임종에 임박한 선책으로부터 동생 선권의 보좌를 부탁받았습니다. 221년 위나라에서 선권을 오왕에 봉할 때 권한 사신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꾸짖었습니다. 오나라 초대 승상의 물망에 올랐지만 선소에게 내주었습니다. 선소 사후 후임 승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고흥에게 돌아갔습니다. 229년 선권이 황제에 오르자 사직했습니다. 231년 요동의 공소년이 제후국이 되기를 청하자 본심이 아닐 것이라며 연왕에 책봉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제를 근거리에서 수행한 장비의 차남 장소입니다. 장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는 장비의 차남입니다. 222년 장비가 암살된 후 시중상서복야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황제의 하문에 응대하고 외출할 때는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에게 익주를 넘기려다 발각돼 처형된 장송입니다. 장송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교입니다. 208년 익주목 유장 휘하에서 별거종사로 있을 때 조조에게 사신으로 파견됐지만 무시를 당했습니다.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배하자 유장에게 조조와의 관계를 끊고 유비와의 연합을 도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211년 조조가 한중의 장로를 토벌한다는 소문이 돌자 익주의 방비를 위해 유비를 끌어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듬해 가맹연에 주둔하던 유비가 조조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선권을 돕기 위해 돌아가려고 하자 만류했습니다. 장송이 유비를 세주인으로 모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형 장숙이 유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끝내 항복한 장수입니다. 장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7년 사망했습니다. 192년 이각과 곽사 등이 장안을 점령할 때 공을 세웠습니다. 196년 숙부장제 사후 형주목 유표의 배려로 완에 정착했습니다. 이듬해 조조에게 귀부했지만 조조가 장제의 부인과 밀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후와 모의에 기습했지만 조조를 죽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유표와 결탁해 세력을 다져나갔지만 조조의 공격이 계속되자 가후의 조언에 따라 항복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205년 원담 토벌전에 참여해 공을 세웠습니다. 207년 오황 토벌전에 참전했지만 진군 중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를 세주인으로 모시려는 장송을 유장에게 고발한 장숙입니다. 장숙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군교입니다. 장숙은 유장 휘하의 신료입니다. 213년 광안 태수를 지내던 중 동생 장송이 유비를 익주의 세주인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유장에게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구력고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장순입니다. 장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9년 사망했습니다. 185년 변장 한수의 난을 진압할 토벌군에 참여했습니다. 선경과 도경과 종군하길 원했지만 사령관 장훈이 공손창과 종군할 것을 명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187년 오환의 수령 구력고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스스로를 미천장군 및 안정왕이라 칭했습니다. 조정에서 토벌군으로 파견한 공손찬에게 대패했지만 곧 세력을 재건했습니다. 이듬해 유주목으로 임명된 유후의 회유책으로 세력이 와해됐습니다. 189년 빈객 왕정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각의 몰락을 예견한 장승입니다. 장승은 서기 178년 출생해 서기 24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사입니다. 장승은 장소의 장남입니다. 장사 서부도위에 있을 때 산적을 토벌해 병사 1만 5천 명을 얻었습니다. 후에 유수도독 분의장군을 지냈습니다. 234년 성건이 합비신성으로 출정할 때 선소와 함께 회양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제갈각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에서 조조의 승리를 예견한 장승입니다. 장승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공선입니다. 그는 이궐도위로 있던 중 동타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원술과 만나 관도대전에서 조조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후 조조가 기주를 점령하자 등용됐습니다. 위나라 건국 후 승상참군 제주 및 조금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조조가 한중 정벌에 나서려고 할 때 참군사가 됐지만 장안에 도착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여포를 도와 조조를 공격하려다 부하에게 살해된 장양입니다. 장양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치숙입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으며 냉주 원소와 한해에서 연합했습니다. 192년 원소를 배신하고 동탁에게 붙어 건해장군 및 한해태수에 임명됐습니다. 193년 원소 휘하에 있다가 도망친 여포를 받아들였습니다. 195년 장안을 탈출해 하동에 이른 헌제를 영접해 안국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이듬해 헌제를 낙양에 모신 뒤 대사마에 올랐습니다. 198년 조조가 여포 토벌에 나서자 여포를 도와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부하인 양추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15년간 남방 이민족 관리에 전념한 장억입니다. 장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기입니다. 장억은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등용됐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한중에 주둔할 때 호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후 마충의 지휘 아래 문상군에서 반란을 일으킨 강을 평정했습니다. 239년 월수태수에 임명됐으며 융화적인 방식으로 이민족을 통치했습니다. 254년 성도로 귀환의 탕구장군에 임명됐습니다. 같은 해 강유가 적도로 출병했을 때 선봉으로 북상했지만 위나라 서질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투항의 장군이 된 장현입니다. 장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84년 병주 지역에서 흑산적을 결성했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하북 지역에서 약탈을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조정의 귀순해 평난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원소와 공손찬이 세력 다툼을 벌이는 사이 원소를 공격했습니다. 193년 상산에서 원소와 대규모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했습니다. 205년 남은 무리를 이끌고 조조에게 항복해 평복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고강과 함께 조조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토벌된 장염입니다. 장염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염은 홍농 지역의 호족입니다. 206년 고관이 조조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병사를 이끌고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민지태수 과규의 책략에 걸려 병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파견한 종유와 두기 등에게 토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술의 공격을 1년간 막아낸 장영입니다. 장영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은 양주자사 유요 휘하의 장수입니다. 194년 유요가 원술이 임명한 단양태수 오경과 단양도의 선문을 쫓아낸 뒤 당리구에 주둔하며 원술의 세력 확장을 견제했습니다. 원술군의 공격을 1년간 막아냈지만 이듬해 선분, 오경과 합세한 선책에게 격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옹기에게 붙잡혀 오나라로 압송된 장애입니다. 장애는 서기 167년 출생해 서기 23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군사입니다. 장애는 익주목 유장을 섬겼습니다. 익주가 평정된 후 유비에게 등용돼 화분태수 및 사금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익주태수가 되지만 옹기에게 붙잡혀 오나라로 압송됐고 제갈량의 노력으로 귀환했습니다. 총나라로 돌아온 후 참군에 임명돼 제갈량을 보좌했습니다. 227년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한중에 주둔할 때 야성교위 및 유부장사에 임명돼 성도를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의 정치를 칭찬하다 선권의 미움을 받은 장원입니다. 장원은 서기 193년 출생해 서기 23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해서입니다. 장원은 오나라의 신료입니다. 선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의랑, 선조상서에 임명됐으며 후에 태자태부로 승진했습니다. 224년 총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귀국 후 총나라의 정치에 대해 높게 평가해 선권의 미움을 샀습니다. 이후 자결한 상서 근렴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뜻을 같이 한 것이 문제가 돼 하급관리로 좌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뒤를 이어 총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장환입니다. 장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염입니다. 장환은 총나라의 신료입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상설왕에 임명됐습니다. 223년 동조연, 227년 참군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갈량이 북벌로 한중에 주둔했을 때 장의와 함께 성도에 남아 일을 처리했습니다. 234년 제갈량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238년 유선의 지시에 따라 북벌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이듬해 대사마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수군으로 위나라의 위흥과 상용을 습격하는 작전을 제안했지만 다른 신하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246년 비이에게 국정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환은 제갈량, 비에, 등용과 함께 총나라 사상으로 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중을 침략한 조조와 싸울 것을 주장한 장위입니다. 장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공칙입니다. 장위는 장로의 동생입니다. 215년 조조가 한중을 침공했을 때 장로가 항복하려고 하자 반대했습니다. 이후 양평관에서 조조군을 요격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한 후 소회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채모와 함께 유표의 후계자로 유종을 밀었던 장윤입니다. 장윤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은 형주목 유표의 조카입니다. 그는 유표의 차남 유종에 대한 사랑이 컸으며 채모와 함께 유종을 후계자로 추대했습니다. 유표가 병이 들자 강화태수로 부임하고 있던 유기가 병세를 살피러 갔고 유표가 유기에게 후계자 자리를 맡길 것을 우려해 채모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포위된 업을 구하려다 투항한 장희입니다. 장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희는 원상 휘하의 장수입니다. 204년 원상이 형 원덤을 공격하기 위해 평원으로 원정을 간 사이 조조가 업을 공략하자 급히 돌아왔지만 조조에게 포위됐습니다. 이때 마연과 함께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 패배 후 원소와 함께 수습한 장희거입니다. 장희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희거는 원소 휘하의 장수입니다. 200년 여양의 북부 해안을 수비하던 중 관도대전에서 패배한 원소가 병사 800명을 이끌고 오자마자 들였습니다. 그 뒤 원소를 도와 패잔병을 수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강유의 북벌을 반대한 장익입니다. 장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공입니다. 214년 유비가 익주 평정에 성공한 후 등용돼 제동태수, 광한태수, 촉군태수 등을 지냈습니다. 231년 내강도독 및 수남 중랑장에 임명된 후 엄격한 법으로 이민족을 통치해 제갈량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253년 대장군 비이가 암살된 후 강유와 함께 성도로 왔습니다. 강유가 북벌을 추진하려고 하자 반대했습니다. 259년 좌거기 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263년 위나라가 침공하자 강유와 함께 검각에서 저항했지만 유선의 항복 소식을 듣고 종해에게 투항했습니다. 이듬해 종해와 강유가 사마소 정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분노한 위나라 병사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항복 권유에도 거부하며 처형된 장임입니다. 장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3년 사망했습니다. 장임은 유장 휘하의 장수입니다. 213년 유비가 익주를 공격하자 유장의 명령으로 유배, 냉포, 등영과 함께 부에서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격파되고 면죽으로 후퇴했습니다. 이후 유비가 낙성을 포위하자 유장의 아들 유순과 함께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함락됐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 안교에서 유비와 싸웠지만 패배하고 붙잡혔습니다. 유비의 항복 권유에도 두 군주를 섬길 수 없다고 거부해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예에게 끊임없이 가난한 장제입니다. 장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통입니다. 208년 성권이 합비를 침공하자 조조가 4만 명의 원군을 보냈다는 거짓 편지로 물리쳤습니다. 219년 성권에게 관우를 공격하도록 하자는 전략으로 번성을 구해냈습니다. 228년 조예가 유방과 손자에게 전권을 맡기자 문제가 있다며 간언했습니다. 232년 유주자삭 왕웅이 요동의 공소년에 대한 공격을 청했지만 반대했습니다. 237년 조예가 대대적으로 궁궐 정각을 세우자 이에 대해 간언했습니다. 242년 만총사후 태위에 임명된 후 조상의 신복 하한이 자주 법규를 고치자 중지할 수 있도록 간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이 암살된 후 이각, 곽사와 함께 장안을 점령한 장제입니다. 장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6년 사망했습니다. 192년 주준이 동탁을 공격하려고 하자 동탁의 사위인 우보의 명령으로 주준을 격파했습니다.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게 암살된 후 이각과 곽사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 장안을 점령했습니다. 195년 이각과 곽사가 내전을 벌이자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헌제를 홍농으로 모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홍농에 도착했지만 헌제 일행이 동쪽으로 더 나아갔고 행렬을 추격했지만 결국 헌제를 놓쳤습니다. 196년 장안에서 머물다 군량이 떨어져 양성을 공격했지만 화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한 오나라의 마지막 승상 장제입니다. 장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8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거선입니다. 장제는 오나라의 신료입니다. 279년 승상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진나라가 5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오자 서모의 명령으로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맞섰습니다. 불리한 전세 속에서 심형이 항복을 권유했지만 국난을 당했는데 죽는 신하가 없으면 욕먹을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진영으로 달려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 정벌군과 싸우다 전사한 장준입니다. 장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3년 사망했습니다. 장준은 장비의 손자입니다. 그는 상서를 역임했습니다. 263년 위나라 등해가 면주관을 공격하자 제갈참 등과 함께 출진했지만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제의 장인이 됐지만 사마사를 암살하려다 처형된 장집입니다. 장집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경중입니다. 장집은 장기의 아들입니다. 장기 사후 그의 자기를 계승해 서양후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기도의, 상서랑, 봉관태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252년 딸이 조방의 황후가 되자 광록대부 및 위특진에 임명됐습니다. 사마이가 오나라 제갈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곧 살해될 것이라고 예언에 마쳤습니다. 254년 비밀리에 사마사를 암살하기로 했지만 계획이 발각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풍의 반란 미수 사건에 연루돼 처형된 장천입니다. 장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장천은 장수의 장남입니다. 219년 조조가 한중 공방전으로 장안에가 있는 사이 위풍의 업의 수비가 허술한 틈을 타 반란을 계획하다 발각됐습니다. 장천은 위풍의 반란 미수 사건에 연루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막을 설득해 여포의 연주 탈취를 부추긴 장추입니다. 장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190년 광릉태수로 있던 중 진류태수 장막과 함께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습니다. 연합군 맹주인 원소가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고 할 때 동조했습니다. 194년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러 간 사이 장막에게 여포를 연주목에 추대해 조조를 공격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듬해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으며 끝까지 항전했지만 원구가 함락되자 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나라를 건국한 사마염의 조모인 장춘하입니다. 장춘하는 서기 189년 출생해 서기 247년 사망했습니다. 장춘하는 사마이의 부인이자 사마사와 사마소의 어머니입니다. 사마이가 중풍을 핑계로 조조의 부름을 거절했을 때 사마이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 하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이가 애첩을 총애하며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사마이가 병으로 침상에 누웠을 때 병문안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해 단식을 했습니다. 247년 사후 광평영군으로 추중됐습니다. 선자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자 선목황후로 추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김한술로 오나라의 합비신성 공격을 막아낸 장특입니다. 장특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산입니다. 장특은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아문 장군으로 있던 중 진동 장군 제갈탄에 의해 호군으로 좌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관구검이 진동 장군에 오르며 합비신성의 수비를 맡았습니다. 253년 오나라 제갈각이 합비신성을 포위하자 적진에 항복할 것이라고 알려 안심시킨 뒤 성내 방어를 강화해 침공을 막았습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 안풍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서주의 군벌에서 위나라의 고위직까지 오른 장패입니다. 장패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성구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서주목 도경을 따라 황건적을 소탕했습니다. 이후 성관, 오돈, 율예, 창희 등과 함께 군사를 모아 독자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조조와 싸우는 여포를 도왔지만 여포가 패망한 후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이후 청주와 서주 일대를 위임받아 하북의 원소, 당동의 성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상적과 황건적 잔당들을 토벌하는 대도궁을 세웠습니다. 조비가 위왕으로 즉위하자 진동장군에 올랐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오르자 집금호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제로 추대한 손호가 폭정을 일삼자 후회한 장포입니다. 장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장포는 오나라의 신료입니다. 선침에 의해 솔량이 폐위된 후 제위에 오른 손유와 함께 손침 제거 계획을 세우고 정봉을 끌어들여 거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공으로 보위장군에 임명되고 정모까지 위임받았습니다. 264년 손유 사후 만욱의 추천으로 복양은과 함께 손호를 추대했습니다. 이후 손호가 폭정을 일삼자 그를 추대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욱이 이 사실을 손호에게 알려 귀양을 가게 됐고 유배지로 가던 중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아버지 장비보다 일찍 세상을 뜬 장포입니다. 장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포는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는 장비의 아들입니다. 221년 일흥대전 중 부하인 범강과 장달에게 암살된 장비보다 먼저 사망해 장비의 후사를 그의 아들 장소가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투항한 후 각종 전공을 세운 장압입니다. 장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준해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 때 기주목 한복 휘하에 있었습니다. 기주가 원소에게 넘어가자 원소를 따랐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중 순우경이 오소에서 대패하자 고람과 함께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219년 유비와의 한중쟁탈전에서 패배한 뒤 진창에 주둔했습니다. 220년 조비가 위왕에 오르자 좌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8년 가정전투에서 산에 진을 친 총나라 마속을 대파하고 총나라에 항복했던 천수, 남한, 안정 3군까지 평정했습니다. 이 공으로 정석옥이 장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의 맹장 장류의 아들 장호입니다. 장호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호는 장묘의 아들입니다. 222년 현장군으로 있던 중 장묘가 사망하자 진양 후에 봉해졌습니다. 연희에서는 요동의 공소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마이를 따라 토벌군으로 나선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초 구원을 거절한 원소와 대립하다 숙청된 장홍입니다. 장홍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원입니다. 장홍은 광릉태수 장초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공조로 발탁됐습니다. 동탁이 조정을 유린하자 장초에게 권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장초를 떠나 원소에게 의탁한 후 청주자사 동군태수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장초가 옹구에서 조조에게 포위되자 장초를 구원할 수 있게 병력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원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195년 원소가 공격해오자 분투했지만 이듬해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 정벌을 주장하다 가충과 순욱의 견제를 받은 장화입니다. 장화는 서기 232년 출생해 서기 30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무선입니다. 장화는 진나라의 신료입니다. 272년 오나라를 처리한다는 양호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280년 오나라 정벌이 시작되자 가충 등으로부터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사마염의 옹호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오나라 정벌에 성공하자 정벌에 반대했던 가충과 순욱 등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281년 후계자를 놓고 사마염과 의견 대립이 생긴 틈을 노린 순욱 일파의 모함으로 도도규주제군사에 임명돼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명성을 떨치자 사마염이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지만 가충과 순욱의 일파였던 풍담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와 한수의 반란에 참여한 장행입니다. 장행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1년 마초와 한수 등 관중 군벌들이 조조에 대항해 군사를 일으켰을 때 동참했습니다. 동관을 공격했지만 가후의 이관계로 마초와 한수의 사이가 벌어졌고 이런 혼란 속에서 조조의 공격을 받아 패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와의 수춘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훈입니다. 장훈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훈은 원술 휘하의 장수입니다. 197년 원술이 황제를 자청하자 교유와 함께 대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원술의 명령으로 서주의 여포와 싸우던 중 진귀의 회유에 넘어간 한성과 양봉의 공격까지 받아 대패했습니다. 카틀에 진을 공격했지만 조조가 직접 응징에 나서자 원술은 도망쳤고 이에 교유, 양봉, 악취와 함께 수춘에서 조조군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패하고 홀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199년 원술 사후 선책에게 의탁하려고 했지만 원술의 부하였던 여광태수 유훈에게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패파의 모략으로 축출돼 자결을 명받은 장유입니다. 장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유는 오나라의 관료입니다. 그는 장소의 아들로 태자 선등에게 한서를 강의했습니다. 선등 사후 중앙으로와 시중, 양무장군 등을 역임했습니다. 황태자 선화와 선권의 사남 선패 사이에 후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화를 지지했습니다. 전종을 중심으로 한 선패파의 모함을 받아 교주로 좌천됐습니다. 이후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선홍의 참언으로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과 함께 강동을 평정한 장엄입니다. 장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혁입니다. 195년 선책이 강동 평정에 나섰을 때 주태와 함께 단양, 회계 3군을 점령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적벽대전과 남군 전투에서도 공을 세웠습니다. 215년
합비 공략에 나섰다 장묘에게 기습을 당한 송건을 구해냈습니다. 217년 유수부 전투에서는 여몽과 함께 군의 총지휘를 맡았습니다. 219년 관우를 공격해 형주를 점령했으며 휘환하던 중 병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상의 원담 토벌 중 조조에게 한단성을 빼앗긴 저곡입니다. 저곡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곡은 저수의 아들입니다. 204년 원상이 평원의 원담을 공격하기 위해 원정을 떠날 때 한단의 수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업을 포위하다 군사를 돌린 조조의 공격을 받고 결국 성을 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에게 많은 전략을 제안했지만 매번 거절당한 저수입니다. 저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저수는 기주목 한복을 섬겼습니다. 191년 한복이 원소에게 기주를 넘기려고 하자 다른 신하들과 함께 만류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원소 휘하에 들어간 후 헌제를 옹립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년 원소가 기주, 청주, 유주, 병주 4주를 평정한 뒤 조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지구전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시작 전 원소의 패배를 직감하고 일가족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전 후 오소의 수비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조에게 생포됐지만 탈출하려다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종해의 가짜 편지의 소가 위나라에 투항한 전단입니다. 전단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단은 전종의 조카입니다. 241년 수춘 전투에서 위나라 왕릉이 전종을 꺾고 계속 밀고 오자 전소와 함께 격파했습니다. 이功으로 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진격해오던 왕릉의 군대를 세운 장유와 고승이 더 높은 공적을 인정받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257년 위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제갈탄을 돕기 위해 3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진했습니다. 이때 건업에서 전시 일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위나라 종해가 투항한 전에 형제로 가장해 선친이 전시 일가를 몰살할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보내자 이것에 속아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아버지 전희의 죽음 후 조조의 측근이 된 전만입니다. 전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만은 전희의 아들입니다. 197년 장수의 습격에 조조를 지키다 전희가 전사하자 중랑장에 임명돼 조조의 측근이 됐습니다. 조비가 위왕에 오른 뒤에는 도의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침 암살을 꾸몄지만 비밀 누설로 실패한 전상입니다. 전상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진입니다. 전상은 오나라의 중신인 전기의 아버지입니다. 설량이 제위에 오른 후 딸이 황후가 되자 성문교위에 임명됐습니다. 258년 설량과 함께 폭정을 일삼는 선침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선침 측 사람이었던 아내에게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사전에 발각됐습니다. 이후 영릉으로 유배를 가던 중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관의 명령을 받아 등해를 살해한 전속입니다. 전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은 전주의 증손자입니다. 조비가 과거 조조에게 오한을 칠 전략을 제시했던 전주를 떠올리며 황제 즉위한 후 관내후에 봉했습니다. 263년 종해를 따라 총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종회 등의 모함으로 위관이 등해를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종회와 강유가 성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한 위관의 지시를 받아 등해를 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종회의 가짜 편지에 속아 위나라에 투항한 전역입니다. 전역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역은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는 전종의 아들입니다. 257년 제갈탄이 위나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후 오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 제갈탄 구원군을 이끌고 수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건업에서는 전씨 일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종회가 투항한 전에 형제로 가장해 섬친이 전씨 일가를 몰살할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보내자 이것에 속아 항복했습니다. 위나라에 귀순한 뒤 평동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9년간 위나라의 변방을 안정시킨 전해입니다. 전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국양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 따랐지만 고향의 노모를 모시기 위해 귀향했습니다. 이후 공손찬 위하로 들어갔습니다. 199년 원수에 의해 공손찬 세력이 멸망하자 조조에게 의탁했습니다. 218년 조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오한을 격퇴해 남양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한 후 9년간 변방을 안정시키며 연안태수에 제수됐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공을 쌓으며 태중태부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수의 기습에 조조의 도주를 돕다 사망한 전휘입니다. 전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군명입니다. 192년 하우돈의 추천으로 조조에게 등용됐습니다. 197년 완에 주둔하고 있는 장수가 항복했지만 조조가 그의 숙부인 장제의 부인과 동침한 사실이 밝혀지며 장수의 기습을 받았고, 이때 부하들과 함께 조조가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장수가 쏜 화살에 맞고 눈을 부릅뜬 채 사망했습니다. 퇴각한 조조가 전사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책이 강동 평정에 나서자 병사를 이끌고 투항한 전휘입니다. 전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휘는 오나라의 중신 전종의 아버지입니다. 한나라 영제 때 상서랑 우승에 임명됐지만 동탁이 집권하자 낙향했습니다.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자 병사를 이끌고 투항해 단양도위에 임명됐습니다. 209년 섬권이 거기장군에 임명되면서 계양태수로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섬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공주를 부인으로 맞은 전종입니다. 전종은 서기 198년 출생해 서기 24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왕입니다. 전종은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219년 섬권이 염원과 형주의 관우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려 인정을 받았습니다. 222년 위나라가 대군을 동원해 동구를 침략하자 서성과 함께 격파했습니다. 228년 섭정 전투에서 좌독의 신분으로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 조휴를 격퇴했습니다. 229년 섬권이 황제에 즉위하자 위장군 및 좌호군 서주목에 임명됐습니다. 이때 섬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246년 우대사마 및 좌군사로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큰 공을 세우고도 작후를 거절한 전주입니다. 전주는 서기 169년 출생해 서기 21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퇴입니다. 그는 유주목 유휘하에 있었습니다.
193년 유후가 공손찬에게 살해되자 식솔들과 함께 성우산에 들어가 응고했습니다. 원소와 원상이 수차례 등용하려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207년 조조가 우원으로 도망친 원상을 쫓아 공격할 때 조조에게 의탁했습니다. 이후 원상과 우환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조가 정후에 봉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뛰어난 계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소에게 외면받았던 전풍입니다. 전풍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호입니다. 전풍은 신배와 함께 기주목 한복 휘하에 있었지만 191년 한복이 원소에게 기주를 넘기자 원소를 따랐습니다. 195년 헌제를 맞이할 것을 원소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년 원소에게 낸 책략이 공손찬의 멸망을 이끌어냈습니다. 200년 유비가 서주자사 차주를 살해한 뒤 소패를 점거했고 이에 조조가 출정했을 때 조조의 후방을 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도대전이 일어나기 앞서 지구전을 펼칠 것을 주장하다 원소를 분노케 해 투옥됐습니다. 원소가 관도대전에서 패배한 뒤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자 도겸의 구원군으로 나선 전해입니다. 전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9년 사망했습니다. 191년 공손찬으로부터 청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이듬해 제로 이동의 유비를 부장으로 삼고 원소에게 대항했습니다. 193년 조조가 서주목 도겸을 공격하자 유비와 함께 도겸의 구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조조가 퇴각하자 서주에 유비를 남겨두고 청주로 돌아갔습니다. 199년 공손찬이 원소에게 패망할 때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호의 폭정을 걱정해 폐위를 계획했지만 단념한 정고입니다. 정고는 서기 198년 출생해 서기 27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천입니다. 정고는 오나라의 관료입니다. 그는 감택과 우번으로부터 장래가 촉망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궁해변 무렵에는 상서에 재임했습니다. 이후 정의, 좌어사대부 등을 역임했습니다. 선호가 황제에 즉위하자 폭정을 우려해 6대 정봉과 함께 폐위를 계획했지만 단념했습니다. 이후 사도까지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 대패 후 오나라와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정기입니다. 정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연입니다. 정기는 총나라의 신료입니다. 원래 유장의 휘하에 있었지만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종사제주에 임명됐습니다. 222년 이릉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오나라의 화공으로 대패한 후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 오나라의 추격군이 따라오자 주위에서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것을 권했지만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익주 침공의 청야전술을 제안한 정도입니다. 정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는 유장 휘하의 신료입니다. 유비가 익주 평정에 나선 뒤 낙성을 함락하고 성도에 접근해오자 장물과 곡창을 불태우고 수비를 강화해 유비군의 군량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결국 퇴각할 것이라는 책략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장은 정도의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